미국 증시는 급락세 지옥에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부회장을 긴급 체포하며 무역 분쟁 우려에 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특히 S&P 500은 고점 대비 10% 이상 밀려나 조정 국면에 본격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 화웨이의 로열 패밀리를 체포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겠다는 의지가 생각보다 매우 강해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어제 아시아 증시 마감을 포함해 전 세계 증시가 한 번 더 휘청였습니다. 역시나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산유국 회의에 참가한 사우디가 충분한 감산을 원하긴 하지만 지나친 규모는 아닐 것이라며 현 예상치의 3분의 2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유가는 4%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10년 내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니까 대두와 항공제품 등의 수출은 줄었는데 활발한 소비 지출로 수입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차가운 날씨만큼 글로벌 증시도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좀 반전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대 지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옥에서 돌아왔다,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를 했다, 이런 표현을 뉴욕 증시에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뉴욕 증시가 8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이틀 동안 무려 1,500포인트 급락 그래프를 그렸지만 장 마지막에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 그리고 S&P 500과 다우존스는 낙폭을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다우존스와 S&P 500은 0.15%, 0.35%가량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는 잠시 후 시황센터 그리고 글로벌랩 1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는 한파가 불었지만 오늘 활발하게 움직인 특징 종목들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종목은 패럴게스 파트너스라고 정식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오늘 68%가량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프로펀가스 장비 판매 기업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더스트릿 그리고 육신이라는 나스닥 종목입니다. 리마코홀딩스로 올라가 있네요. 리마코홀딩스가 31%가량 올랐고요. 더스트릿이라는 이름에 딱 알 수가 있겠죠. 금융미디어사 투자정보 제공하는 기업인데 오늘 35%가량 올랐고 레마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 개발 업체인데 오늘 31%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입니다. 1.1%가량 하락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 좋지 않았죠. 오늘도 한국 관련 ETF 1% 이상 하락하면서 60달러 선을 겨우 턱걸이하면서 마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FTSE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큰 하락폭이었는데요. 2% 가까이 밀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쉽지 않은 장이 또 예상이 돼 보입니다. 자, 오늘 많은 또 악재가 다시 한번 불거졌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는데 글로벌 시황 상황 어땠는지 김민지 앵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이미 묵은 악재도 부담인데 여기에 돌발 악재까지 커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까지 큰 폭의 하락률이 기록이 됐는데요. 장중의 하락폭을 그나마 미국 증시가 많이 만회하면서 거래 마감됐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들 참 많았습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혼조세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상승 반전에까지 성공하면서 오늘 새벽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일단 출발은 일제히
현재 3대 지수 하락권에서 했습니다. 앞서 아시아와 유럽 증시를 짓눌렀던 이슈죠. 화해의 CFO가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키웠는데요. 특히 이 화해의 CFO 같은 경우는 단순 고위 임원이 아니라 창립자의 딸이자 강력한 후계자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바가 더 컸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우지수가 장중에 785포인트까지도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그나마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장중에는 상당히 무겁게 시장을 짓누르는 이슈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계속해서 장 단기 금리 차의 역전,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하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경제 지표 가운데 무역이 키워드인 무역 적자, 이 10월 무역 적자가 10년의 최대치, 전월 대비로도 1.7% 늘어났다는 소식이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많이 힘을 내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 낙폭을 줄였고요. 나스닥은 플러스권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될 즈음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훈풍을 물어넣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켜보셔야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된 그러나 막판 힘이 돋보인 미국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러나 이 화해 이슈에 크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3%나 밀렸습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이 이날 나왔는데요. 정확히는 3.31%였고요. 독일 증시, 프랑스, 영국 증시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엑스포저가 높은 비철금속 쪽에 하락폭 깊게 나타났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주도 일제히 하락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아시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화해 이슈에 직격탄을 맞은 쪽이 바로 이 아시아 주식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처음 반응이 나왔던 곳으로 일본 증시도 2% 가까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하락으로, 홍콩 항생지수도 2.47% 각각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화해와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2위 업체인 ZTE 같은 경우는 선전 증시에서 6%, 홍콩 증시에서 9%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서 좀 참고해 보셔야 될 부분은 같은 이슈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미국 증시에서 통신장비 업체는 노키아 같은 경우 가볍게 움직였다는 부분 비교해서 살펴보시면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흐름과 동조하면서 역시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특히 인도 증시가 1.59% 내리면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 뚜렷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환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같은 경우 계속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주간 단위로도 봤을 때 달러와 흐름을 보신다면 현재 0.6%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0.2% 조정권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유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산이 얼마 정도 될지는 7일 현지 시간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산 규모가 시장 예상의 하단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배럴 정도로 나오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안길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유가 하락이었는데요. 2.7% 브렌트 역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이번 주 역시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조심스럽게 금요일 고용지표 확인하겠다. 이러한 기조가 강한데요. 금 소폭의 오름세만을 확인하면서 오늘 새벽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강하고 이슈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의 움직임이 더욱더 주목되지 않을까요? 종목에 관한 이야기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오늘 우리 한국의 한파만큼이나 월스트리트도 얼어붙었었는데 그래도 막판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 보도 때문에 낙폭이 대부분 만회됐고 나스닥은 여기다가 플러스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저런 자해공갈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우리와 친숙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투자 의견이 보유에서 매수로 올라간 토요타 자동차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체와 완성차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타 자동차 저렇게 계속해서 투자 의견이 상향되고 각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 올려잡고 이런 거 보면 사실 부럽기 짝이 없는데요. 제프리스앤코 증권에서는 토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 모멘텀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 목표 주가 상향을 용기 있게 결정했고 토요타 자동차 0.8% 오르면서 121달러에서 뉴욕 증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매칭 종목 현대, 기아차 있는데 글쎄 토요타의 투자 의견이 상향되면 우리에게 득이 클까요? 실이 클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의견이 하향된 종목입니다. 저는 참 이거 이름 볼 때마다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부터가 진짜 어마어마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는데 저 어감 자체도 누가 봐도 굉장히 친숙하면서 막 좀 이런 어감이 있지 않나요? 오늘 스티펠 니콜라스사는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동안의 매수 의견을 접고 당분간은 홀딩하라는 관점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내려잡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 규제하고 소비자들이 요즘에 너무 광고가 많이 뜨는 게 좀 귀찮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에 따라서 페이스북을 비활성화하거나 탈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성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페이스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대 상승을 했고요. 사실은 오늘 팽 주식 중에서 아마존이 장중 한때 장중 최고점 찍으면서 팽 주식들 다 같이 끌고 플러스권으로 올라왔던 게 좀 유효했다고 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총기 규제안에 백그라운드 체크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 전과나 뭐 기록 같은 걸 조회하는 거고 이 사람이 총기를 소유해도 좋은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인데 여기에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도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시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톨브라더스. 미국의 주택건설 업체 중에 대장주인데요.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단독주택도 아니고 저기 판교 타운하우스 그 단지 가면은 왜 멋있는 주택들인데 그래도 좀 약간의 통일성을 가지고 단지가 형성돼 있죠. 그런 식의 미국 고급 주택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수영장 딸리고 옆에 차고 있고 2층 집 전형적인 미국의 이제 중산층 이상 부유층의 주택인데요. 최근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RBC 캐피탈에서는 아웃퍼폼을 조금 내려잡았습니다만 주가는 지금 0.6% 상승한 게 맞는지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매칭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관심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